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3명 중 2명은 교회 관련 확진자. 어제 0시부터 저녁 6시까지 18시간 동안 서울에서 증가한 코로나 확진자만 89명인데 이 중 68.5%가 교회 관련 확진자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132명이 확진됐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어린이집, 커피숍, 경찰서까지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246명이 증가했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DMC 랜드마크 개발 재추진을 밝혔지만 주민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관수 전 강남구 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한 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4일부터 매일 1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전광훈 목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17일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양성 판정입니다. 성북구 보건소는 어제 저녁 전광훈 목사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자가격리 유관과 검사 명령 미이행 교사와 방조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같은 이유로 브리핑을 통해서 전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5,761명입니다. 어제보다 246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306명으로 어제보다 1명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32명 더 늘어난 2,209명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14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72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접촉 관련이 375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09건, 경로 확인 중이 206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DMC 랜드마크 개발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했던 사업에 다시 동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주민들의 민심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전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DMC 랜드마크 건설 사업을 재추진합니다. 지난 12일 주택 공급 관련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화한 겁니다. 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를 주택 공급 물량 2,000호를 포함한 복합 비즈니스 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 관련 TF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10년을 넘게 표류했던 DMC 랜드마크 사업에 새로운 불씨는 켜졌지만 민심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급조된 계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재추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빈 땅으로 방치된 게 무려 16년. 해당 부지를 일부 주택 공급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순식간에 랜드마크 재가동 계획이 세워졌다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그냥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상암동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에요. 지금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냥 펼쳐놓고 나서 그거를 아무 의논과 공청회 이런 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성난 상암동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각종 규제와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좌초되는 게 이미 수차례. 이번 역시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들쭉날쭉한 규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나 사업자들이 그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는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자기네 원한 대로 다 자기네 마음대로 다 규제를 바꾸고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편 상암동 주민들은 DMC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당초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무엇보다 계획에 앞서 교통과 교육 등 각종 인프라를 어떻게 할지 그 대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한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마포구를 비롯해 마포구 의회까지 반기를 들었습니다. 구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상암동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구의회가 결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상암동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백지화, 그리고 DMC 랜드마크 용지와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계획의 원안 추진입니다. 하나, 상암동 유해 부지를 하정 2,200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철회하다. 하나, DMC 랜드마크 용지 및 서부 운전 면허시장 부지는 계획대로 원안대로 시험 미래 목걸 육성을 위한 4차 산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라. 구의회는 결의안 채택의 이유로 DMC 지구 조성의 목적을 들었습니다. 상암동은 서울 서부권의 관문으로 디지털 미디어시티 지구 조성을 위해 특화 설계된 곳이라는 것. 목적이 있는 만큼 공공주택 지구가 아닌 4차 산업을 이끌 혁신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업시설 부재와 학교 과밀 문제,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은 지역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인근은 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월드컵 경기장 등으로 교통량이 심각한 한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로 대규모 주택 공급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과밀학교 문제,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구의회는 또 이번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치구 등과 사전 협의 없이 계획안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마포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과 서울시 등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한남 2 재정비 촉진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건축 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건축 계획안이 소방과 피난 성능 개선, 건축 디자인 개념 유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272의 3번지 일대로 면적은 11만 5천여 제곱미터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14층이고 공동주택 1,537세대 가운데 조합원과 일반 분양은 1,299세대, 임대주택은 238세대입니다. 착공 예정일은 오는 10월이고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5년 10월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강남구의회 전임 의장인 이관수 의원의 사건이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 사이 의장단 선거 파행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강남구의회는 한 달이 넘도록 윤리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2시 40분경 주차를 하다 차량 4대를 파손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관수 전 의장을 조사해온 경찰이 최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입니다. 그 사이 강남구 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이 전 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 문제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부의장을 선임하는 첫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안건으로는 안 올라갔습니다.
원포인트 임시 열어가지고 윤리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첫째는 조례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좀 하고 하자. 당시 회의에는 7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전 의장과 같은 당 소속이던 4명의 의원이 윤리위 논의를 미루는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개최 시기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이전 의장에 대한 윤리위 구성 문제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사례도 보고 그건 뭐 당연히 열어야 된다는 건 뭐 당위성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시간을 뭐 9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윤리위 구성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후반기 강남구 의회. 제19 감싸기 논란으로 확산될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성북구는 조금 특별한 기념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보훈 대상자에게 마스크 10,000장을 전달한 건데 기념식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6.25 참전 노병, 월남전 파병 용사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우리 시대 영웅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제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성북구가 마스크 전달식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모아진 금액이 한 1,000여만 원 되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75주년 광복절 즈음에서 우리 나라를 지켜오셨던 그런 보훈단체 위원님들에게 하나 드는 게 의미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 협의회 등 지역 5곳 직능단체는 지난 한 달간 십시일반 마스크 제작비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이 1,000여만 원, 지역 봉제업체를 통해 보훈단체 회원 4,500명에게 전달할 마스크 10,000장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이 될까 해서 아마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협조하게 된 그런 모임이 된 것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보훈단체는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마냥 기특하다고 말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마스크 전달해 주셨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소진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탓에 광복절 행사마저 축소 진행됐던 제75주년 광복절.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성북구에선 다시 한번 호국 보훈 정신을 기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유공자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후손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서대문구에서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그들의 후손 찾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 대화여학교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다 경찰에 체포된 이수희 학생. 1930년 10월 11일 수원에서 식민 통치를 규탄하는 글을 살포한 생선장수 김장성 씨. 일제강점기 시절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들의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은 전수되지 못한 상태. 실제로 15,9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 중 3분의 1이 넘는 5,900여 명이 후손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독립 영웅들의 후손 찾기에 나섰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했던 독립운동가 30명을 선정해 그들의 신상이 담긴 수영카드를 공개하는 기획 전시회를 마련한 것. 주변에 이분들의 독립 후손들, 이를테면 직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계 쪽에 계신 분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꼭 확인해서 함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후손들이 나오면 저희가 이와 관련된 후속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전시회는 서대문 형무소 옥사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독립운동가 30인의 수감 당시 얼굴이 담긴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또 대부분 젊은 시절 사진인 만큼 노년의 모습을 추정한 가상 사진도 함께 전시됩니다.
이번 기획 전시회는 10월 말까지 열리며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한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찾기 운동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개됩니다.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독립운동가 카드 뉴스를 인증샷으로 남겨 개인 SNS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독립영웅 후손 찾기란 태그와 함께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면 텀블러와 기념 베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요즘 심리 방역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전시회로 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수염 긴 사람의 얼굴, 거꾸로 뒤집어 보니 바구니에 채소가 가득 담긴 그림으로 바뀝니다. 아슬아슬 낭떠러지 위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바닥에 그려진 작품을 통해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가 활용했던 점과 선, 면의 기본 요소가 우주 공간에서 표현된다는 상상을 전제로 한 3D 디지털 아트도 체험해 봅니다. 어릴 때 그 동화책이나 TV에서만 봤던 거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거기에 과학까지 접목돼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의 미소를 직접 바꿔볼 수도 있고 명화 퍼즐 맞추기 등 원근법과 전묘법, 착시를 비롯한 9가지 주제로 60여 점의 작품 속에서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 옛날 과학과 예술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명화 속 과학체험전은 명화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원리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한편 중랑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량 물품 구입이 활발해 비닐봉지 사용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성북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한 해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약 60억 장.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달리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 대상에선 빠져 있습니다. 이런 빈틈을 메꾸기 위해 성북구 새마을 분여회와 새마을 금고가 함께 전통시장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장바구니를 제공해 줍니다. 더불어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봉지 쓰시지 말고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나눠준 장바구니는 모두 3,500여 개. 어느새 손님들 손엔 비닐봉지가 아닌 장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도남시장, 기름시장, 또 장이시장, 습관시장 이렇게 골고루 다 돌고 있습니다. 비닐을 줄이고 우리가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공해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인들도 캠페인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20만 원가량 들던 일회용 봉지 값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오시면 좋은데 모든 비닐류가 다시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단 말이에요. 고객도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오시는 캠페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 새마을 분여회가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 가려져 있지만 미세먼지 등 유해 공기로 인한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는 민간시설에도 공기질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쉴 새 없이 가동되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등으로 환기가 어려운 날들이 많아지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경우 자치구 조례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예산 지원이 힘들었던 상황. 또 한때 라돈 침대 논란으로 라돈 측정기 대여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당시에도 관련 조례가 없어 장비 대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서
민간시설 또는 공공이용시설 또는 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다용도로 이렇게 여러 크게 이제 그 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모이는 민간시설에는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 또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라돈 측정기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방침입니다. 그 라돈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측정돼 가지고 국민들이 라돈 측정기를 많이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이 그렇게 대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실내 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등 공공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닐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마스크도 없이 인파의 정중앙에 섰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웃고 있는 그를 보면서 염치도 사치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적당한 거리에 두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